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나이키의 스트럭처 플러스입니다. 나이키가 지난 2024년 11월에 발표했던 로드 러닝 푸데어 라인업에 제가 그동안 리뷰를 안 해드렸던 마지막 세 번째 사일로인 서포티브 쿠셔닝의 플러스 제품인 스트럭처 플러스가 지난 1월 8일 국내에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리는 이 스트럭처 플러스라는 제품은요, 레이스먼트에서 출시 전에 저희 런업TV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이키의 로드 러닝 푸데어 라인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는 만큼 2024년 11월에 발표했던 나이키의 로드 러닝 푸데어 라인업을 간단히 랩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가 2024년 11월에 새롭게 발표한 로드 러닝 푸데어 라인업은 크게 3개의 사일로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사일로가 페가수스로 대표되는 리스판시브 쿠셔닝 사일로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보메로로 대표되는 맥시멈 쿠셔닝 사일로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스트럭처로 대표되는 서포티브 쿠셔닝 사일로. 그리고 각각의 사일로에는 아이콘 모델이 있고요. 그 위에 플러스, 그리고 그 위에 프리미엄, 이렇게 각각의 사일로에는 3개의 모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판시브 쿠셔닝 사일로를 살펴보면요, 아이콘 모델에는 페가수스 41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가수스 플러스, 그리고 페가수스 프리미엄, 그리고 맥시멈 쿠셔닝 사일로에는 아이콘 모델인 보메로 18, 그리고 그 위에 보메로 플러스, 그리고 보메로 프리미엄까지 이렇게 총 3개의 모델이 맥시멈 쿠셔닝 사일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이 스트럭처로 대표되는 서포티브 쿠셔닝은 아이콘 모델이 스트럭처 26이라는 모델이고요. 그 위에 스트럭처 플러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출시하지 않은 스트럭처 프리미엄이 이제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9개의 모델로 쿠셔닝과 관련한 거의 모든 세그멘테이션을 내가 다 먹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야심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나이키의 로드 러닝 푸데어 라인업입니다. 나이키 러닝 푸데어 팀의 엑스퍼트 프로덕트 매니저인 애슐리 캠벨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정화에 더 강화된 쿠셔닝과 더 경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주행감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제품의 개발 목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안정화 라인업인 스트럭처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기존에 안정화하면 너무 기능에만 포커스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 스트럭처라고 하는 모델에 더 강화된 쿠셔닝, 모어 쿠셔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더 경쾌하고, 그러니까 모어 펀. 그 다음 세 번째는 에너지 넘치는 주행감. 그래서 에너제틱 라이드를 부여해서 이 안정화라고 하는 러닝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스트럭처 플러스의 개발 목적입니다. 스트럭처 플러스의 발바닥 아래쪽, 그러니까 미드솔의 상단부에는 나이키가 자랑하는 주맥스 미드솔 폼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면과 맞닿는 하단부에는 리액트 X 폼이 바닥에 깔려 있는 이런 이중 구조의 미드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이키가 밝히기로는요, 이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주맥스 미드솔 폼이거든요. 근데 이 주맥스 미드솔 폼의 소재를 TPE, 그러니까 서머 플라스틱 엘라스토머라고 하는 TPE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를 거쳤다.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를 통한 슈퍼폼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반발력 있는 그러한 탱글탱글함을 러너들에게 선사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안정감과 내구성을 위해서 지면과 맞닿는 하단부에는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 리액트 X 폼을 두툼하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위치를 해 놓은 겁니다.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는 42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32mm, 그래서 옵셋은 10mm입니다. 이 제품이 스트럭처 26이라는 모델이에요. 미드솔의 높이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 아이콘 모델인 스트럭처 26의 미드솔의 높이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8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28mm. 그래서 오늘 리뷰해드리는 스트럭처 플러스가 이 아이콘 모델인 스트럭처 26보다 미드솔의 높이가 리어프 쪽, 포어프 쪽 모두 4mm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스트럭처 플러스의 신발의 안쪽을 보면요, 이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
리액트 X폼을 아치 위쪽까지 굉장히 높게 올려놨어요. 아치 쪽에 지지하는 높이를 올려서 과회내 러너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내측에 보면 이렇게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치 안쪽부터 내측을 쭉 이어가지고 뒤꿈치 쪽으로 지나간 다음에 신발의 바깥쪽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굉장히 하드한 구조물을 덧대어 놨어요. 뒤꿈치 힐 카운터도 굉장히 단단한 구조물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만져보면 엄청 딱딱하다는 거. 종골이라고 하는 뒤꿈치뼈의 좌우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힐 카운터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나이키에서는 미드풋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미드풋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스테빌리티 러닝화로서 안정적인 지지를 위해서 발바닥이 지면과 닿는 베이스의 면적을 아주 넓혀놨습니다. 호흡 쪽도 넓고요. 뒤꿈치 아래쪽에도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면과 닿는 면적이 넓으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어퍼는 심플해요. 일단 소재는 엔지니어드 메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트럭처 플러스의 어퍼에 사용된 엔지니어드 메쉬는 부위별로 통기성과 지지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발에 열이 났을 때 열을 빠르게 밖으로 발산해야 되는 이 발등 쪽에는 굉장히 통기성이 좋은 메쉬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발등 부분이 아닌 이 측면부 있잖아요. 바깥쪽과 내측에 사용된 엔지니어드 메쉬는 굉장히 지지력이 좋은 조직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발목 카라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딩과 힐 카운터 쪽 내측에 있는 힐 패딩의 양과 위치, 면적 이런 것들인데요. 이 스트럭처 플러스라고 하는 모델은 스테빌리티 데일리 트레이너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안정감, 지지력을 필요로 하는 러너들을 위한 일상용 러닝화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목 카라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딩, 그 다음에 힐 패딩이 굉장히 푹신푹신한 패딩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 카라 안쪽에 있는 패딩과 힐 카운터 안쪽에 들어가 있는 힐 패딩이 발목을 견고하게 아주 일체감 있게 잘 잡아준다. 슈레이스를 풀은 다음에 설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등 쪽 한 곳만 이렇게 봉제해서 고정을 해놓는 이런 고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의 안쪽에는 굉장히 두툼하고 부드러운 패딩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두께감이나 사용되고 있는 이 설포의 뒷면에 사용된 이 소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보메로 플러스나 보메로 18에 사용되어졌던 그 두툼한 나이키 특유의 그 데일리 트레이너들의 설포가 있는데 그 설포의 느낌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설포의 두께감이 데일리 트레이너에는 공통적으로 써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슈레이스를 풀러보잖아요. 그러면 풀면서 바로 느끼게 되는 디자인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슈레이스가 지나가는 이 터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발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져 있죠. 그리고 그 아일릿을 통해서 우리가 슈레이스로 묶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키 스트럭처 플러스는 그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져 있는 슈레이스 아일릿을 채용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원단을 신발 안쪽에서 덧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퍼랑 연결져 가지고 슈레이스가 지나갈 슈레이스 터널을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슈레이스를 고정한다. 나이키에서는 이번에 스트럭처 플러스를 발표하면서 듀얼 러버 아웃솔을 적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듀얼 러버 아웃솔이라는 게 뭐냐면요,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러버 있죠. 이 푸어프 쪽에 사용되어 있는 이 러버는 소프트 러버라고 나이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아웃솔로 사용하는 이 아웃솔 러버 중에 조금 더 부드러운 러버를 푸어프 쪽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목적은 이 소프트 러버 아웃솔을 통해서 유연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리어프 쪽에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건 나이키는 하이 어브레이전 러버라고 얘기합니다. 고내마모성 러버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듀얼 러버 구조를 채택했다라고 이제 나이키가 밝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러분 화면 좌측에 보고 계시는 게 이게 스트럭처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화면 우측에 보고 계시는 게 스트럭처 26입니다. 아웃솔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 스트럭처 26에 사용된
아웃솔의 구조도 듀얼 러버 아웃솔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어프 쪽에는 소프트 러버가, 그리고 리어프 쪽에는 하이 어브레이전 러버가 사용되어져 있는 점. 그래서 이 점이 아이콘 모델인 스트럭처 26과 그 다음에 플러스 모델인 스트럭처 플러스의 공통점이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모든 기능이 담긴 나이키 스트럭처 플러스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82g입니다. 이번 스트럭처 플러스의 주행 질감 테스트는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총 10km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1km 구간은 6분 페이스로 시작을 했고요. 킬로미터가 지날수록 10초씩 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km 구간에서는 4분 26초 페이스로 이번 테스트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먼저 신발을 처음 딱 신고 슈레이스를 딱 묶고 딱 섰을 때 그 느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타이트한 느낌도 아닌 아주 적당한 그런 3차원적인 공간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길이 방향에 있어서도 길지도 짧지도 않다. 그런데 제 딴에는 항상 테스트하는 것과 동일하게 슈레이스를 묶었다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하는 장소까지 한 5분 정도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 슈레이스 중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약간 이 압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주 미세하게 발등이 좀 낮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착화감은 굉장히 편안하고 일반적이었어요. 마치 보메로 18이나 보메로 플러스를 신었을 때 그 편안한 느낌, 그 편안한 어퍼의 공간감을 이 스트럭처 플러스에서도 동일하게 느꼈다. 그 다음에 이 출발선으로 제가 이제 걸어가면서 아주 미세하게 느껴보고 싶었던 부분이 이 미드풋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측 부분의 느낌이거든요. 이 리액트 엑스폼의 내측의 높이를 높여서 과회내 러너들을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부분, 이 아치 안쪽부터 해서 뒤꿈치를 빙 둘러서 뒤꿈치 바깥쪽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조금 더 하드한 보형물 같은 필름 같은 게 이렇게 같이 붙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어보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아치 안쪽에 있는 이 리액트 엑스폼이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이물감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대신 이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아치 안쪽부터 뒤꿈치 안쪽 그리고 바깥쪽까지 이어지는 이 하드한 보형물이 이 발의 뒤꿈치를 잡아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제가 신고 주행하기 전에 걸어가면서 느꼈던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이 미드풋 서포트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선에 도착을 해서 이제 6분 페이스부터 천천히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 2km가 되기 전에 오른쪽 발등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멈출 수밖에 없었고 제가 슈레이스를 살짝 푸른 다음에 다시 묶고 뛰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발등에 느껴지는 압박감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세하게 발등이 좀 높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오른쪽을 묶을 때 조금 더 왼쪽보다는 압박감이 있게 슈레이스를 묶었는지, 이건 확인이 안 되지만 그 이후로는 어퍼에 있어서의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10km 완주할 때까지 어퍼에 있어서는 크게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발바닥 바로 아래쪽에 있는 주맥스 미드솔 폼의 그 소프트함과 말랑말랑함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면에 딱 닿잖아요? 그러면 약간은 둔탁한 소리가 나긴 나요. 이게 바로 리액트 엑스폼이죠. EVA 계열로 만든 리액트 엑스폼.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내구성도 좋지만 그렇다고 슈퍼폼은 아니니까 그 리액트 엑스폼이 바닥에 있고 그 위에 주맥스 폼이 올라가 있고 그 위에 우리 발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뛰자마자 느껴지는 쿠션감이 이거 어디서 많이 느껴보던 느낌인데, 그건 바로 나이키의 맥시멈 쿠셔닝 스타일로의 아이콘 모델인 보메로 18이죠. 보메로 18의 미드솔의 구조가 이중구조 미드솔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스트럭처 플러스와 동일합니다. 지면과 맞닿는 하단부에는 리액트 엑스폼이, 발바닥과 맞닿는 상단부에는 주맥스 폼이 위치해 있는 게 보메로 18과 동일한 거죠. 물론 미드솔의 높이 차이는 한 3mm 정도 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예민하게 느끼지 않는 러너라면 이 주맥스 미드솔 폼과 리액트 엑스 폼의 절묘한 조화가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가 이렇게 점점 빨라지면서 혹시 이 리액트 엑스 폼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아치 쪽에 쓸려가지고 혹시 물집 같은 거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는 그 부분만 계속 느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냥 이물감이 거의 안 느껴진다 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이 내측에 있는 이 부분의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치 안쪽을 지지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달릴 때 뒤꿈치 전체를 둘러져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앞부분에서 이 스트럭처 플러스의 개발 목적을 설명드릴 때 이 안정화에 더 강화된 쿠셔닝과 그다음에 더 경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러한 주행감을 더 부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고 달려보잖아요. 그러면 애슐리 캠벨이 무슨 말 하는지를 바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 플러스의 미드솔의 쿠션감은 굉장히 푹신푹신한 듯 하면서 소프트하고 그러면서도 적당한 반발력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전형적인 데일리 트레이너의 그러한 미드솔 폼의 물성을 보여주면서 미드풋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스트럭처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안정장치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안정감이 있는 안정화라는 건 확실하게 보여주면서도 그러면서 보메로 18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일상적인 데일리 러닝에도 충분한 그러한 부드럽고 소프트한 미드솔의 쿠션감을 보여준다. 이게 바로 스트럭처 플러스의 주행질감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만 페이스가 4분대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이제 반발력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부드럽게 충격은 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적당히 밀어주는 그 정도의 반발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량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282g이잖아요. 그래서 또 경량 러닝화에 들어가진 않는다. 그래서 페이스가 빨라지면 롤링이 자연스럽게 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발의 앞쪽 부분 로커 지오메트리도 딱 전형적인 데일리 트레이너의 그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 스트럭처 플러스는 안정화에 더 강화된 쿠션감과 재미 이런 것들을 더한 그런 러닝화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나이키 스트럭처 플러스의 가격은요, 정상 소비자가 기준 199,900원입니다. 사실 시중에 안정화라고 부를 만한 모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안정화를 꾸준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브룩스이기 때문에 이 브룩스의 라인업 중에 오늘 이 나이키의 스트럭처 플러스와 비교할 만한 그러한 제품으로 제가 글리세린 GTS 22라는 모델을 가져왔어요. 가장 먼저 안정화로서의 나이키의 스트럭처 플러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 미드풋 서포트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에 반해서 브룩스의 글리세린 GTS 22라고 하는 모델은요, 가이드레일이 이렇게 신발의 내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단단한 이 가이드레일이 과해내 러너들의 발목이 과도하게 꺾일 때 지지를 해주는 그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글리세린 GTS 22의 미드솔 외측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빗금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가이드레일의 기능을 하는 미드솔의 높이를 외측을 조금 더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과도하게 밖으로 꺾이는 러너들을 조금은 지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빗금쳐져 있는 부분, 이렇게 가이드레일이 외측에도 있다. 그런데 나이키의 스트럭처 플러스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조금은 하드한 보형물이 아치 안쪽부터 뒤꿈치 바깥쪽까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이 부분이 뒤꿈치를 잘 잡아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두 제품은 미드솔의 높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나이키의 스트럭처 플러스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42mm고요. 브룩스의 글리세린 GTS 22는 38mm입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스트럭처 플러스의 미드솔 높이가 4mm가 더 높다. 그 다음에 나이키의 스트럭처 플러스에 사용된 미드솔은 이중구조 미드솔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발바닥과 맞닿는 상단부에는 주맥스 미드솔이, 그 다음에 지면과 맞닿는 하단부에는 리액트 엑스폼이 사용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브룩스의 글리세린 GTS 22의 미드솔 폼은 DNA 튠드 미드솔 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해야 되는 이 리어프 쪽 아래에는 충격을 부드럽게 받아줄 수 있는 라저 셀이 위치를 했고요. 반발력이 필요한 포어프 쪽에는 스몰러 셀이 위치를 해가지고 두 가지 느낌이 서로 다른 미드솔 폼이 하나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폼이 바로 DNA 튠드 미드솔 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DNA 튠드 미드솔 폼이 글리세린 GTS 22에는 채택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이 두 모델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중량을 살펴보면요, 나이키의 스트럭처 플러스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82g이고요. 브룩스의 글리세린 GTS 22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74g입니다. 그래서 두 제품의 중량 차이는 8g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나이키의 스트럭처 플러스가 199,900원, 그리고 브룩스의 글리세린 GTS 22는 209,000원입니다. 이 두 모델은 딱 보기에 완전히 다른 신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신어보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두 안정화 모델의 내측 지지하는 이 기능은 둘 다 이물감이 크게 안 느껴지고요. 그러면서도 발목을 둘러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잘 잡아줍니다. 어퍼의 공간감 측면에서는 글리세린 GTS 22가 조금 더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리세린 GTS 22를 신으면 어퍼가 굉장히 편하면서 그리고 미드솔도 굉장히 소프트하고 편한 DNA 튠드 미드솔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이면서도 굉장히 편안함을 같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리뷰해드린 스트럭처 플러스도 접근 방식이 아주 비슷합니다. 어퍼의 공간감에 있어서도 글리세린 GTS 22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중구조 미드솔이 주는 느낌이 되게 부드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발바닥 아래쪽에 있는 이 주맥스 미드솔 폼이 나이키에서 밝히는 것처럼 이제 슈퍼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하면서 탱글탱글한 맛도 같이 가지고 있고 가벼운 그런 미드솔 폼이 발바닥 아래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으면 오 편하고 좋은데? 왜냐면 어퍼도 편하고 미드솔 폼도 소프트하고 부드러우니까. 그런데 바로 이 내측에 있는 미드풋 서포트 시스템이 아치도 지지를 해준다. 그리고 뒤꿈치 전체 둘러가지고 딱 잘 잡아줘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런 느낌이 안정한가?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제품은 기능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서포티브 쿠셔닝 라인업의 아이콘 모델인 스트럭처 26을 제가 리뷰를 안 했기 때문에 나이키가 만든 안정화 모델인 스트럭처 플러스에 대해서 요즘 안정화 라인업이 돈이 좀 된다고 하니까 나이키까지 뛰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리뷰를 마친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반성하고요. 나이키가 스트럭처 26이라고 하는 서포티브 쿠셔닝의 아이콘 모델을 내놨고 그 이후에 스트럭처 플러스라고 하는 매력적인 안정화 모델을 내놓음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안정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뀔 수가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안정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러너빈님들께서도 최근 들어서 안정화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오늘 리뷰해드린 스트럭처 플러스를 신어보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1월 8일 선출시한 러닝 전문 스토어인 레이스먼트에 방문하셔가지고 신어보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나는 가로수길까지 들를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2월 5일에 나이키 전 매장과 나이키 공홈에서 동시에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나이키 매장에 가셔가지고 신어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